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알짜배기 정보를 찾기 위해 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엄청나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넓은 정보의 광활한 바다에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 이내 지쳐버립니다. 주식을 잘하기 위해 그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검토하기에는 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역부족입니다. 어쩌다 눈에 들어와 선택한 종목이 또 그렇게 애를 먹입니다. 내 딴에는 고르고 골라 선택했는데 다른 놈들은 다 가는데 유독 내가 선택한 종목만 죽으라고 안 가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 그 종목을 붙들고 늘어져 봤더니 결국 시장이 알아서 해결책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수많은 정보 중에 몇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정보를 전부 다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하려면 소액 분산 투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빠지는 종목에 대체를 할 수 있었고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종목이 사정없이 날아가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부터 수익이 발생했고 수익이 생기니 주식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지겹지도 않고요. 근데 제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시장 상황이 왔다 갔다 심하게 요동을 칠 때는 오히려 계좌 상황이 좋아지고 일시적인 폭락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종합 차트인데요. 중간에 드러낼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락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유 자금이 없어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 대처가 안 되고 움직이는 종목도 총알이 없으니 그저 구경만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그냥 방관하면 됩니다. 결국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 시장이 알아서 해결을 해줍니다. 제가 저번에 평가 손실이 한 6천 정도 잡혔는데 결국 반등 줄 때 다 드러내고 평가 손실을 확정 손실로 결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시기가 이 구간이었어요. 시장은 결국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더라도 주식으로 기쁨을 오랫동안 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이 반등을 줘서 그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려 하다가 결국 고통이 반복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게 주식입니다. 이거는 금호건설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국 반등을 줬습니다. 주식이 주는 달콤함은 그때 그 순간 끝내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여기서 더 가기를 기대하고 가만히 놔두면 결국 다시 주저앉아 버려요. 이런 부분은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제 차트에는 이렇게 빨간 줄이 굵게 돼 있는 게 이게 121선입니다. 모든 차트를 보면은 이 121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121선을 벗어나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캔들이 121선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차트의 모양대로 121선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 캔들을 121선을 따라서 캔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캔들을 따라 121선이 가는 거지만 이걸 그냥 기준으로 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 중에 종목 상태가 양호한 종목을 갖다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흘러내릴 때 이 구간 동안 지켜보고 있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갖다가 하면서도 펄쩍펄쩍 뛰는 종목들을 갖다가 미리 캐치를 하고 주면 참 저도 기분이 좋고 저를 신뢰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얼마나 좋겠나 싶지만 저도 사실 그게 힘들어요. 소액 투자자가 전업 투자를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주식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최소한 몇억, 몇십억은 있어야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액 투자자는
한 종목에 왕창 들어가서 왕창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에는 힘들어요. 자,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일봉은 121선이 자 그러면은 일봉을 기준으로 하면 빨리빨리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단타 영상을 올렸는데 분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1분이나 10분 1분봉을 보게 되면 1분봉도 마찬가지로 121선이 이렇게 움직여요. 121선 아래로 떨어지면 들어가고 121선을 뚫고 가면 이걸 많이 벌어졌다 하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1선 아래로 떨어지면 여기서 또 진입을 해보고 또 121선을 치고 올라가면 또 드러내고 요게 그렇게 큰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처럼 이 121선을 올라왔을 때 일단 드러내고 그러려면 내 매수 시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곧 일봉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을 했을 때는 그것이 사정없이 빠졌을 때 이 SK 하이닉스처럼 일봉상으로 이 위에서 했을 때는 이걸 뚫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봉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일봉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닥에 있지만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심하게 빠질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짧게 단타로 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사정없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놔둬야 됩니다.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1분봉을 보기도 하지만 체결 강도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매수 매도 잔량도 봐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호가창에서 매수 잔량보다 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매도 잔량보다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대부분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은 또 체결 강도도 안 나와요. 이 종목은 1분봉상으로 이 121선을 많이 벗어나지를 않네요.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이 121선을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하면은 재미가 있죠. 대신에 일봉으로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됩니다. 여차하고 놓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빠졌을 때 이제 그때는 비중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면 굉장히 낭패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분 단타를 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하고 이 종목도 사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 반면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봐도 바닥이고 주봉으로 봐도 바닥이고 일봉으로 봐도 바닥이에요. 종목 상태도 양호하고 지금 실적은 없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이 15% 정도 되고요. 주식을 일봉으로 봤을 때는 참 지겹습니다. 그래서 1분봉을 보고 매매를 할 것 같으면 1분 단타로 할 만한 종목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주식 영상을 올리면서도 제가 이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가진 게 없고 또 몰리더라도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다면 1분 단타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